안녕하세요. 별나곤의 별난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엄마는 해녀입니다. 입니다. 고희영님이 글을 쓰고 에바 알머스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현모님이 번역하였습니다. 난다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다가 기지개를 켜면 파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하얀 파도에이는 좀 큽니다. 우리 집 지붕만큼 커다란 것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얀 파도의 입이 나를 꿀꺽 삼키는 꿈을 꾸다 살짝 오줌을 지린 적도 있습니다. 엄마, 파도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얘야, 바다는 더 무시무시한 것이란다. 근데 왜 매일 바닷속에를 들어가요? 매일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게 바다의 마음인걸. 바다 위에는 색색의 공처럼 알알이 태왁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나는 바다를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파도가 그 큰 이로 엄마의 다리를 개처럼 꽉 물고 안아줄까 봐서요. 저기 어디쯤 엄마표 꽃 퇴학이 있을 텐데. 엄마표 퇴학은 엄마만의 꽃 퇴학입니다. 멀리서도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엄마는 엄마만의 퇴학을 꽃무늬천으로 덧띄웠답니다. 퇴학이 꼭 호박처럼 생겼어요. 속을 다 파낸 호박처럼 퇴학은 가볍단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잠수대장이라서 돌고래처럼 헤엄을 잘 칩니다. 엄마는 건지기 대장이라서 물고기를 잘도 건집니다. 엄마는 따기 대장이라서 전복을 잘도 땁니다. 엄마는 줍기 대장이라서 미역을 잘도 줍습니다. 엄마는 잡기 대장이라서 문어를 잘도 잡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욕탕 물속에 몸만 푹 담가도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컥 조이는데 엄마는 어떻게 바닷속에 머물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단다. 내내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지. 돌고래처럼 말이야. 호이, 호이. 그럼 이런 소리가 난단다. 그걸 숨빗소리라고 한단다. 호이, 호이, 숨빗소리. 호이, 호이. 엄마가 살아있는 소리. 저기 그물을 든 엄마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엄마의 그물이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엄마 뒤로 그물을 든 할머니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물은 묵직묵직 땅에 닿을락 말락합니다. 할머니도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키가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손이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의 그물이 엄마의 그물보다 왜 만날 더 늘어져 있는 걸까요? 엄마의 두 젖보다 훨씬 처져 있는 할머니의 두 젖처럼 말입니다. 그거야 바다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란다. 바다님 말씀이요? 그렇고 말고. 나는 알쏭달쏭 머리를 갸웃댔습니다. 할머니는 쪼글쪼글 인매의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치 입속에 혼자만의 비밀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바다를 안 보면, 하루라도 바다를 못 보면 마음속에 출렁출렁 파도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멀미를 할 때의 울렁울렁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엄마는 할머니랑 달랐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지긋지긋했다나요? 엄마가 바다가 꼴도 보기 싫었다나요? 바다가 꼴도 보기 싫었다나요? 그래서 바다 건너 도시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바다로 안 돌아올 결심이었다나요? 도시에서 엄마는 미용사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손님들 머리카락을 샴푸로 헹구고
손님들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말리고 손님들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며 매일같이 반복된 하루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서걱서걱 가위질 쇳소리, 윙윙 드라이기 모터 소리, 쏴쏴 머리카락 헹구는 소리, 슥슥 머리카락 쓰는 빗질 소리. 어느 날부터 엄마는 귀가 아팠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안의 모든 소리들에 짜증이 치밀었다나요? 바다는 잘 있을까? 파도는 잘 있을까? 호이 호이 숨빗소리, 호이 호이 엄마가 살아있는 소리. 엄마는 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다에서 살았던 것처럼, 할머니가 숨빗소리를 낸 것처럼, 그렇게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다로 돌아온 엄마. 파도 소리를 듣자 씻은 듯이 귓병이 나았다는 엄마. 할머니처럼 해녀가 된 엄마. 할머니 따라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게 된 엄마.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엄마가 바다 깊은 데서 주먹 2개를 합한 것만큼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컥 쥐었는데도 바다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들고 바위 틈 사이에 손을 더 깊이 넣게만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갔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바다가 엄마를 더 세게 바닥으로 잡아당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찰나 정신을 잃은 엄마를 끌어올린 건 근방에서 물질을 하던 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냐. 내가 물숨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냐.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그제야 쓸어내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오늘도 엄마가 바닷가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헤엄을 잘 치기 위해 물갈퀴를 챙깁니다. 물살을 잘 넘겨보기 위해 큰 누이를 챙깁니다. 바다에 쑥 가라앉기 위해 돌 허리띠를 챙깁니다. 바위에 붙은 전복을 따기 위해 빗창을 챙깁니다. 해산물을 담아두기 위해 태왁과 그물을 챙깁니다. 맞다. 공기통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편하고 안전한데 왜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쑥에다 치약을 묻혀 엄마의 물안경을 닦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잘 알지. 그런데 말이다. 해녀들의 바다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약속이 하나 있단다. 약속이요? 우리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른단다. 그 밭에 전복씨도 뿌리고 소라씨도 뿌린단다. 아기 전복이나 아기 소라는 절대로 잡지 않는단다. 해산물을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는 싹 다 치운단다. 바다밭을 저마다의 꽃밭처럼 아름답게 가꾼단다. 그 꽃밭에서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의 약속이란다. 내일도 엄마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나는 바다로 나간 엄마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잊지 않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제가 감기 걸려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나군이었습니다.